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주택권리업자 재계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도 같이 복잡한데요. 같이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경기도 관리계약 준칙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 걸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주택관리업자는 서울시 걸 가져왔죠. 이번에는 경기도 관리계약 준칙을 가지고 재계약 관련 관리계약 해당 조항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재계약에 대해서 유사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사업자 재계약하면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유사 사례를 먼저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좀 빠릅니다. 다음 세 번째, 재계약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자 재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업자 재계약 모두 다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부는 제외가 된다. 그 내용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계약,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 요거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5번, 6번, 7번은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례로 땡땡 레면 아파트의 관리계약 가지고 해당 조항 여기서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땡땡 레면 아파트 재계약 방법과 어떤 기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마지막에는 땡땡 레면 아파트 경비 용역 사업자 수행 실적 평가 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업자 재계약이라 하면 딱 언뜻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비교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지금처럼 인터넷 사업자 서비스 공급, 우리가 좀 인터넷을 이용하죠. 이용하면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어떤 약정을 가지고 2년, 3년 이런 약정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 김 씨라는 분이 자, A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자, 서비스를 일단 제공하면 그에 따른 요금을 지급하죠. 예. 그래서 이 약정을 3년 약정했어요. 3년. 그리고 월 33,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을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겠죠. 월 3만원 부가세 별도로. 그러면 계약이 이때 시작해가지고 이때 종료가 되는데 요 기간이 총 몇 년이라고요? 예, 3년. 3년 동안에 계약을 맺습니다. 3년 동안. 월 3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 쭉 이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인터넷이 끊길 때가 있죠. 인터넷. 에러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는 누구한테 서비스 끊겼으니까 다시 연결해달라 하고서 이 사업자한테 뭘 요청합니까? 예, 수리를 요청하죠. 빨리 원상복구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보통은 원상복구 해주죠. 또 이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또 제공해주고, 그죠? 이따 없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계약 만료되기 어느 일정 시점에 이 서비스 업체가 이젠 앞으로 계약 만료되면 우리 서비스 A사뿐만 아니라 B, C, D사 이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랑 계속 계약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재계약 요청을 들어와요. 사업자가 소비자 김 씨한테. 그러면 소비자 김 씨는 재계약 요청을 들어오면 이제 따져보겠죠. 여러분들 많이 따져보는 게 뭡니까? 그죠? 가격, 성능 비교. 가격은 합당하냐? 내가 매월 33,000원 냈는데 이 가격이 A사뿐만 아니고 B사, C사, D사도 똑같은 서비스 이용료가 33,000원보다 더 저렴하냐? 그걸 따져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능. 이렇게 3년 동안 약정하고서 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서비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해줬느냐 아니면 서비스 에러가 거의 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가성비가 영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계약 만료 끝내고 이때부터 누구랑 B업자 또는 C업자 이렇게 바꾸겠죠.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뒤에 있는 사업자 계약이.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고 바로 우리 사업자 재계약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경기도 관리계약 준칙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조항은 85조의 3에 보면 기존 사업자 재계약이라는 조항 제목이 나옵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 관리주체가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아요. 받은 결과 주민 만족도가 낮으면 그러면 대표 의결을 받아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항 볼까요? 관리주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죠?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공사사업자는 제외한다. 공사사업자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 같아요. 공사사업자는 제외. 그런 경우에 기존 사업자의 의향, 기존 사업자가 재계약할지 안 할지 그 의향,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할지, 그리고 현황 이런 거를 먼저 뭐한다? 파악한다. 관리주체가 만료된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 의향 조건, 현황을 파악한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기존 사업자가 먼저 이런 조건이나 의향 가지고 누구한테?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먼저 해주는구나. 저희 이제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또 우리가 계약하고 싶어요. 이런 의향들을 기존 사업자가 관리주체한테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포함한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해서 재계약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기존 사업자가 관리주체한테 재계약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했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그래 재계약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관리주체 같은 경우는 그래 좋아 그러면 그동안에 너가 얼마나 계약 수행을 잘 했느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가 항목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너가 앞으로 또 계약을 해야 될지 판단해 볼게. 그게 요 각호의 내용입니다. 입찰 당시 제시했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입찰 당시에 너네가 뭐 영업정지 처분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계속 완납하고 있고, 이런 조건들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또 기존 계약 내용을 잘 준수했느냐. 요거는 계약 내용,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잘 준수했느냐. 또 고장이나 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했냐. 또 노무 관리를 만드는 기회 가지고 관련 직원들이 평온하게 계속 관리해왔느냐. 또 서비스 품질은 좋았느냐. 또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친절했느냐. 또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영역 또는 그 사업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잘 수용했느냐. 또 앞으로 향후에 재계약 만약에 하게 되면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할 거냐, 좀 올려달라 할 거냐, 이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관리주체가 평가해서 이 사업 수행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항은 사업 수행 평가를 관리주체가 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요. 두 번째는 관리주체만 그렇게 평가 점수를 매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관리주체는 계약자예요. 그죠? 관리주체. 하지만 관리주체 계약자로 해서 계약자가 끝나면 주민들은 어때요?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또 해봐야 돼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위와 같이 평가한 경우에 반대로 이렇게 평가 안 했다, 재계약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공개행정 입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 한해서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제 14호 서식 작성해라. 14호 서식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작성해서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몇 주간이요? 2주간 게시하고 2주간. 요거 해당 아파트 관리계약에 2주간인지 3주간인지 1주간인지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등의 이의 신청을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접수를 해라.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요 몇 개월을 만약에 2개월에 3개월 정했으면 그 전까지 사업 수행 실적 평가도 하고 그 전까지 주민들한테 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까지 다 해야 되는 그 기한이 계약 만료 땡개월 요까지 전이다 이거죠. 해라. 그러면 관리주체가 사업 수행 평가를 했죠. 그래서 만족합니다. 점수 좋아졌어요. 두 번에는 주민들한테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 신청, 즉 불만족해서 그 업체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접수를 받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미만, 10분의 1 미만이라면 만약 소수의 주민들만 불만족하다는 얘기죠. 불만족. 이럴 경우에는 대표 의결을 받게 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이 신청을 받았더니만 주민 10분의 1 이상이 불만족하다. 하다면 어때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만족했는데 주민들이 불만족하니까 바로 또 공개경쟁입찰로 가야겠죠. 그죠? 또 주민들은 10분의 1 미만을 받았는데 관리주체도 점수 좋았고 주민들도 불만족이 적었는데 대표에서 의결을 못했다, 안 했다. 그런 경우도 경쟁입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관리주체에서 사업수행 평가를 해서 여기에 있는 각 항목마다 점수를 다 매긴 결과 어떤 일정한 점수 이상 되면은 재계약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관리주체는 느끼고 느낀 이 재계약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2주간. 그 주민들도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한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관리주체한테 이의 신청을 하겠죠. 그 이의 신청한 수가 10분의 1 미만, 좀 극소수, 소수라면은 그때는 주민들도 대체로 만족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대표 의결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을 만족하지 못해서 평가점수 미만이 나온다면 공개경쟁입찰. 두 번째도 10분의 1, 2주간 게시해서 이의 신청을 2개월 전까지 받아야 되는데 제3항에서 이의 신청이 10분의 1 이상 나오면 그때도 공개경쟁입찰. 그죠? 또 대표 의결을 못 받으면 그때도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항 볼까요? 관리주체는 제2항 이의 신청 전체 입주된 과반수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받았더니만 10분의 1 미만도 아니고 10분의 1 이상이긴 한데 거기에 과반수,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만족하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입찰이겠죠. 10분의 1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85조 제3항에 보니까 입주자 등은 기존 용역 사업자의, 요게 중요하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입찰 참가 제한을 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대표회에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 또 입주자 대표회는 이에 요구에 따라라 한다. 경쟁입찰은 당연한데 이 경쟁입찰을 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자가 또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또 낙찰될 확률이 있어.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신청 접수했더니만 과반수가 불만족하면 그러면 너는 경쟁입찰 때 참가 자격이 너는 없어 하는 거죠. 없어. 넌 다시 들어오지 마.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기존 용역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거죠. 기존 용역 사업자. 그러면 기존 용역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인데 그게 좀 궁금하죠? 그게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택권리업자용 사업자 선정 방법, 선정 지침의 제 별표 7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주택권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주택권리업자는 지난번에 재계약 절차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는 빠져요. 자, 사업자는 공사, 용역, 물품, 기타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뭐는 빠진다? 공사업자는 빠진다 했죠? 자, 공사업자는 제외하겠다. 왜? 그건 뭐 일회성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의미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업자는 뭐 한다? 얘는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에서 빠진다. 그러면 남는 게 나부터 라까지 남는 거죠. 그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용역사업자에 한해서 자, 과반수가 이의 신청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은 물론이고 이 기존 사업자는 앞으로 경쟁입찰에서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참가할 수가 없다. 그게 정기안전관리부터 여기까지 요거다. 나머지는 과반수를 받더라도 참가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그죠? 요거 해당이 안 되니까. 그죠? 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배운 것들 한번 그림으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약 이행을 이렇게 사업자가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대가를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사업자는 그 다음에도 또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장 계약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 관리주체는 계약 연장 요청에 그래 알았어 연장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절차가 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 절차가 뭐냐?
관리주체는 사업수행 실적을 먼저 평가를 해라. 그 사업수행 실적 평가에 대해서 여기와 같이 계약서, 용역계약, 무슨 계약해서 계약서를 서로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맺게 되죠. 그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인력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이제 표시가 되고, 또 인력을 충원할 때 충원을 언제까지 할 건지, 즉시 할 건지, 며칠 이내 할 건지, 만약에 용역 수행을 하다가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너는 얼마나 책임질 건데, 그리고 월 용역비는 얼마야? 아까 가성비에서 가격이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4대 보험료가 만약에 지출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정산을 할 건데 정산 잘 됐는지 이런 것들, 또 인력 운영을 이제 근태나 교체 이런 거를 요구할 때 수용을 잘 뭐 할 건지 이런 내용들, 또 근로자가 만약에 사건 사고 발생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보통 용역계약서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 별지 제 14호 서식에 기존 사업자 수행 사업 수행 실적 평가표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건데, 보시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가 계약 이행, 계약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평가 항목별로 잘 수행했느냐, 그 기존 사업자가 잘했으면 앞으로 재계약 조건이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자 실적 평가표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사업 수행 실적을 이렇게 평가한 다음에, 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뭐까지 해야 돼요? 이 신청까지 받아야 돼요. 주민 여론까지, 여론조사도 해야 된다. 여론조사. 너는 계약자지만 서비스는 누가 받아요? 요 업자가 요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면 재계약하고 싶지 않겠죠. 입주자 등한테도 물어봐요. 이 신청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10분의 1 미만까지 나와줘야 돼. 언제까지? 기간은 언제까지? 한 2주간. 어디다가 공개한다? 게시판하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제시한다 이거죠. 게시.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받을 거냐?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 얘도 다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업 수행적 평가도 이렇게 받아갖고 어떤 일정 점수 이상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이 신청을 받았더니만 10분의 1 미만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 절차 대표 의결까지 만약에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절차대로 보면 첫 번째는 관리처가 사업 수행 평가를 한다. 두 번째는 입주자 등한테 이의 신청을 받는다. 세 번째는 이의 신청 결과 10분의 1 미만 나오게 되면 입주자 대표 의결로다가 재계약이 가능하다. 1, 2, 3 이 순서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관리계약 준칙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경기도에 소재한 레미안 아파트, 땡땡 레미안 아파트 관리계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 해당 조항은 아까 얘기한 경기도 관리계약 준칙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르죠. 요거 2개월 전까지. 아까는 땡 개월 전까지 해서 이제 표시하는데, 이젠 2개월 전까지라는 것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잘 염두해 두세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을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자, 재계약 필요하다. 그러면 재계약 요청을 하겠죠. 누가 보통 합니까? 기존 사업자가 관리처한테 저희 그동안 용역 수행 잘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잘했어요. 관리처 당신들이 좀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죠. 그럼 관리처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업 수행 실적 평가를 해보죠. 그래, 네가 그동안 계약 기간 동안에 얼마 잘했는지 한번 평가보자. 그게 별지제 14호 서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해서 종합점수를 내봅니다. 내봤더니만 이게 일정한 점수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평가한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처는 이 평가표를 2주간 주민들한테 게시한다 이거죠. 어디에? 게시판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시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본다. 여론. 나는 관리처는 평가가 좋았다고 보는데 주민들도 그런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등의 이의 신청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관리계약 기재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게 2개월 전까지, D-2개월 전까지 사업 수행 실적 평가도 해야 되지만 2주간 게시까지 다 해야 된다. 그 기한까지. 그래서 그렇게 게시해서 평가하고 주민한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미만이 불만족하다.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대표의 의결로다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입주당 10분의 1 이상이 만약에 접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바로 공개경쟁 입찰. 바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10분의 1 미만 갔는데 대표 의결을 못 받았다. 요것도 공개경쟁 입찰. 아까 실적 평가했는데 일정한 점수가 안 됐다. 요것도 공개경쟁 입찰. 요 순서대로 조건이 다 맞아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한번 타임테이블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기존 사업자가 관리주한테 저 재계약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같이 또 일하고 싶어요. 하고서 의향을 전달합니다. 그럼 관리주차는 그 의향을 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잘해왔는지 사업 수행 실적 평가를 해보죠. 그거를 언제까지? 기간이 2주간 게시합니다. 게시판과 아파트 홈페이지에다가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봐요.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면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업 수행 평가와 함께 2주간 게시, 요까지 끝나야 되는데, 끝나서 끝난 결과, 만약에 주민 만족도가 10분의 1 미만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바로 대표 의결을 받아서 재계약하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해당 아파트가 1000세대면은, 자, 10분의 1 미만 몇 세대예요? 자, 99세대 이하가 나와야 대표 의결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존 사업자, 수행실적 평가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준칙에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 있는 기존 사업자가 있고, 또 기존 계약 수행실적 평가, 또 재계약 평가, 이렇게 크게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기존 사업자는 말 그대로 기존의 그 사업자의 현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호가 어디고 사업 분야가 경비인지 청소인지 뭐 승강유지 관리인지 쓰는 거고, 기존 사업자의 주소가 어딘지 쓰면 되고, 대표자 성명. 또 계약 금액이 여기 보시면 재계약 기간이 이제 기존 계약은 몇 년부터 몇 년이고 앞으로 재계약 몇 년입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기존의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는 또 얼마다. 요까지 써주면 돼요. 다음 자격 유지 확인. 요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가 경쟁 입찰에 들어왔을 때 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면허 등록 등 자격 유지, 영업정지,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요거는 선역이침 제26조 1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입찰 참가 자격. 아직도 입찰 참가 자격, 요게 우리가 기존 사업자 재계약할 때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또 사업 실적이라든지 기술 능력 자본금, 요런 거는 기존에 경쟁 입찰할 때 이렇게 사업 실적이나 기술 능력 자본금을 제한했을 때 지금도 그 제한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제한 이상이 되느냐, 제한에 걸리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고, 세 번째는 행정처분 등 기존 입찰 시 입찰장과 제한. 행정처분 별지제 13호 비고 3이 이제 해당 법령에 따른 뭐 정지 있죠, 정지. 그 행정처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증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다 확인 결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그 정보고요. 요거는 A는 뭘까요? 요거는 그 계약 기간, 계약 착수해서 요 평가할 때까지 수행 실적을 얼마나 잘 해왔냐, 얼마나 수행을 잘 했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평가 항목이 서비스 품질, 제공 등 성과 품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뭐 10점을 이제 배점했네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 얼마 잘 이행했느냐 10점, 건수에 따라서 사고 고장 민원 20점, 노무관리 10점, 감독 수용 10점, 이렇게 해서 소장 제한까지 해서 총 80점 만점을 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의 이제 계약 이행 정도고, 요거는 뭡니까? 앞으로 그러면 계약 조건이 어떤데 그것도 우리가 만족해야 돼. 그래서 사업 내용 기존 이상 제공하면은 10점 만점이 되고, 또 재계약할 때 만약에 기존에 했던 금액과 동결이냐, 아니면 인상되면 몇 프로 인상될 거냐, 아니면 기존 금액보다 좀 낮춰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점수를 또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사업 내용과 금액 변동 사유에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직진노비가 또 4대 보험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약간 좀 인상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평은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요 평가자가 총평에다가 간략하게 써주면 됩니다. 또 향후 계약, 이 향후 계약이라는 거는
지금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 평가표를 게시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가지고 주민들이 그래 그러면 얼마나 그 주민들 뭐 10분의 1 미만, 10분의 1 이상 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재계약하냐 아니면 경쟁입찰 할 거냐 그 내용을 써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언제까지 18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접수해서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 수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뭐 한다? 경쟁입찰 실시할 거다. 만약에 10% 미만 나왔으면은 대표 의결로다가 재계약을 할 겁니다. 이렇게. 또 이의서 서식이 혹시 있느냐?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께서 동호, 성명, 서명, 기재한두에 자유롭게 이의 신청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뭐 연명 제출에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공고는 언제 할 건데 이거 내용이고요. 비고에 보시면 1번 각 항목 평가별로 관리사무소장이 평가하고 그죠? 각 항목별로 소장님이 다 평가하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하게 평가 이유에 다 기재해주라. 두 번째, 소장 제한 항목은 상기 평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소장 제한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네요. 예. 사업자, 예를 들면 청소와 경비, 용역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 비용과 무관하다. 여기는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경비나 청소는 그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소장이 제안하는 대체 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경비나 청소 같은 경우는 얘는 맞지 않으니까 요거를 유지보수 비용 절감률 하지 말고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바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적당하게 대체 평가 항목이 없는 경우는 어떡할까? 그럴 경우에는 이 서비스 품질과 계약이행 몇 점 어디 있습니까? 요 두 개죠. 각각 합산해라. 그러면 뭐라는 얘기예요? 10점 나는 없어 이거 할 게 없어.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10점 얹고 또 요것도 청소나 경비는 없어. 그럼 요것도 여기다가 얹고 그럼 얘가 20점 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서비스 품질은 20점이 된다. 20점 여기에. 그리고 계약이행도 20점이 된다. 그럼 얘가 없어지면서 10점씩 늘어나니까 결국 더 넣으면 또 80점 나오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각 항목별로 관리사무소장이 평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평가표는 누가 한다? 관리사무소장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 평가별로 적격심사 방법에 준하여 평가하고 소장님이 평가하는 거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 적격심사 방법에 준한다. 자, 적격심사, 경쟁입찰할 때 적격심사할 때 평가자가 몇 명입니까? 5인 이상의 평가할 때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평가표를 5명 이상이 반드시 평가를 해주란 얘기죠. 그죠? 소장님 뭐 포함해서 나머지 평가자 5인 이상이 이 평가를 해서 평가 이제 다 평점을 내서 여기 나와 있는 A 더하기 B가 85점 이상이 되면 그러면 수행시적 평가는 만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까 이제 관리계약 준칙에 있는 걸 설명드렸고 요거는 땡땡 레미안 아파트 경비 영역 사업자 수행 실적 평가 한번 해봤어요. 이 사례를 제가 임의대로 이게 작성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존 사업자 해가지고 땡땡 경비 시스템이 이제 기존 사업자 경비 사업자네요. 이거 사업 분야는 경비 영역으로 이렇게 수정했고요. 또 서울시 땡땡 무슨 구 했고 대표자는 김땡땡입니다. 계약 금액은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기존 사업자 그동안 계약 기간 동안에 5억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앞으로는 얼마 할 건데 앞으로는 또 1년간 22년도 또 할 건데 그때는 5억 2,500 약 5% 인상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자격 유지 확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격이나 입찰 시 요구했던 사항들 이런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확인 결과 뭐였냐? 경쟁 입찰 시 제출했던 서류 확인을 했더니만 현재도 동일하게 자격 유지하고 있다. 만족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평가 항목은 그러면 그동안 계약 이행을 잘 했냐? 그런 내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부터 소장 제한까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소장 제한 같은 경우는 경비나 청소는 적절하지 않다 그랬죠? 청소 경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용, 이 유지보수비용, 경비 청소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추가 이익 제공 최소화, 이것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소장님이 대체해서 다른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서 점수 10점, 10점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0점 처리하고 뭐 했다? 0점 처리한 걸 여기다가 10점, 10점 더 얹어가지고 20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대체 평가 항목이 없어서 얘는 서비스 품질 20점, 계약의 20점으로 10점씩 얹어서 나는 평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80점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기간, 그동안의 계약기간 동안에 수행 실적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종합점수 75점이 나왔어요. 서비스 품질에서는 20점 만점에 20점 받았습니다. 왜? 입주민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계약 이행 정도를 보니까 이것도 20점 만점에 18점, 거의 90% 육박하죠. 네. 계약 내용 충실히 대충 대체적으로 이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사고 고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수에 따라 차감한다. 민원이 한 2건 정도 발생했는데 좀 부실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평가해서 20점에서 약 한 18점을 줬습니다. 노무관리는 직원의 근속이라든지 교체 인원, 근태 이런 걸 봤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한 명 정도가 이제 교체돼가지고 좀 주민들이 좀 불편했다. 그래서 한 1점 제외해서 삭제하고 한 9점, 네, 1점 떨어뜨렸죠. 그 다음에 소장 감독 수용 정도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소 근무자를 소장님이 이동하기 원했어요. 근데 업체에서 그래 이동시켜줄게 하고서 수용했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나머지는 아까 점수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점수가 해당되죠. 없죠. 요거는 이제 기존에 계약기간 얼마나 잘했냐 그런 내용이고, B는 앞으로 그러면 계약 조건이 어떤 건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존 이상 제공 10점 만점에 그래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겠다. 그래서 10점을 줬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재계약 금액은 5% 인상을 했다는 거죠. 왜 했을까? 보니까 법정 인상 비용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는 얘기죠. 5% 정도. 사업 내용과 금액 변동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4% 인상돼서 직접 농업이 인상됐다. 자, 계약기간이 이렇게 나오죠? 계약기간이. 보통 최저임금이 매년 8월 5일에 고시가 됩니다. 그럼 이 최저임금 고시는 그 다음 연도 1년간 이 최저임금 미만 주면 안 돼요. 이거 전년도 8월 5일에 고시돼가지고, 그죠? 이 계약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이 대부분 다 올라가죠. 인상되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상됐다. 거기에 또 따라서 직접 농업비가 같이 인상되면서 법정 4대 비용, 보험,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일부가 또 매년 또 올라요. 그런 것들도 반영하니까 결국은 5% 인상되더라. 여기에 인상이 안 되고 동결했다든지 아니면 인하했으면은 점수 많이 줄라 그랬는데 금액이 올라서 주민들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점수를 좀 박하게 줬어요. 5점을 줬어. 그래서 어쨌든 10.5점하고 더하니까 15점 나오고 또 다 더하니까 75점 나왔어요. 그럼 15점하고 75점 몇 점에 더하면 90점이 나오죠?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재계약 기준은 85점 이상이면은 통과인데 지금 90점을 받았으니까 여기는 통과겠네요. 그죠? 예. 그럼 총평을 주겠습니다. 대략. 자, 상기와 같이 기존 계약 업무 수행에 비교적 양호하다. 그리고 향후 재계약 조건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소장이 이렇게 자체로 평가하고 총평까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향후 계획은 뭐냐? 입주자 등이 이제 이의 신청이 10분의 1 이상 들어왔을 때, 미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죠. 재계약 이의가 있는 세대는 이의서를 언제까지? 2021년 10월 15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접수해 주시고, 이의서 제출자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만약에 10%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표에서 의결해서 재계약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의서 서식은 없고요. 동호수 서명을 기재해서 자유로운 양식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연대 서명도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썼고요. 이렇게 공고문에 게시한 때는 언제나 21년 10월 1일 이때 공고문에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계약이 언제 끝나요? 계약 만료가 자 21년
1월 1일 시작해서 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만료가 되는데, 앞에서 설명됐지만 계약 만료 몇 개월 전까지요? 자, 2개월 전까지 뭐 한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예, 사업 시행 평가와 함께 2주간 개시, 요 두 개를 요 때까지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12월 30일이 만료인데 11월 30일, 10월 30일 요 2개월 말일이 언제예요? 자, 21년 10월 31일 요 때까지 요 두 개가 다 끝나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평가는 10월 1일에 했으니까 10월 1일 이전에 했겠네요. 10월 1일 이전에. 그 다음 개시는 언제까지 했어요? 10월 15일. 자, 10월 15일까지. 약 한 2주간 개시한 거죠? 그죠? 2주간. 그래서 요 12월 15일이니까 10월 31일 이전에 요 때까지 이제 그 이의 신청을 받은 거네요. 이렇게 기한까지 같이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 기한까지. 이렇게 해야 요게 재계약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재계약 방법, 그리고 땡땡 레미안 아파트 경비용역 그 사업 수행 평가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